여러분, 지금 화면 가운데 세로줄이 보이시죠? 손바닥을 세워 그 줄 위에 가져다 대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왼쪽 눈은 왼쪽 화면만, 오른쪽 눈은 오른쪽 화면만 보게 됩니다. 시야가 완전히 분리됐죠? 지금부터 0.1초, 눈을 돌릴 틈도 없는 찰나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 이 그림과 가장 관련 있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골라보세요. 고르셨나요? 아마 닭과 눈 치우는 삽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두 그림을 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1960년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마이클 가자니가의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봅니다. 이 환자들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뇌령. 원래는 이 통로를 통해 양쪽 뇌가 초당 수조 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끊기면 한 몸 안에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두 명의 자아가 갇히게 됩니다. 의인화해보죠. 좌뇌는 논리를 좋아하고 말을 전담하는 소설가 자아, 우뇌는 말은 못하지만 직관적으로 보고 몸을 움직이는 침묵의 행동가 자아. 이 실험에서 소설가 자아는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닭발만 봅니다. 행동가 자아는 왼쪽 눈으로 들어온 겨울 풍경만 봅니다. 정보가 오가는 다리가 끊겼으니 상대방이 뭘 보고 있는지 서로 절대로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이들의 실험이 계속됩니다. 먼저 소설가 자아, 좌뇌는 자기가 본 닭발과 어울리는 닭 카드를 오른손으로 짚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뒤이어 행동가 자아가 움직입니다. 대화 통로만 끊겼을 뿐 몸을 움직이는 신경은 살아있기에 우뇌는 좌뇌 몰래 자기가 본 겨울 풍경을 떠올리며 왼손으로 삽 카드를 집어 올립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소설가 자아, 좌뇌는 겨울 풍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일부인 왼손이 갑자기 삽을 집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자니가 교수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을 골랐나요? 그리고 실제 실험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닭장을 치우려고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 맞죠. 하지만 좌뇌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즉석에서 그럴싸한 소설을 써버린 겁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착화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현상은 특이한 병이 아닙니다. 뇌량이 멀쩡한 우리 모두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좌뇌라는 소설가는 항상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따라 기분이 처집니다. 세상이 짜증납니다. 사실은 어제 잠을 못 잤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흐릴 수도 있고 생체 리듬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뇌는 이 이유 없는 불쾌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씁니다. 어제 그 사람이 말투가 이상했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역시 나는 사회 부적응자야. 현실은 그저 잠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좌뇌는 당신의 인간관계와 자존감을 공격하며 가짜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환자가 닭발을 보고 닭장을 치워야 한다고 우긴 것처럼 당신도 좌뇌가 쓴 삼류소설에 속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 사실 닭장 치우는 삽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면 가만히 말해주세요. 이건 내 좌뇌가 쓴 소설일 뿐이야. 내 몸이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좌뇌의 가짜 논리에 속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소설 속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그 소설을 덮고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힌 그 수많은 생각들, 그거 다 닭장 치우는 삽일 뿐입니다. 이제 그 삽을 내려놓고 푹 쉬어도 괜찮습니다.